세종왕자 담양군가. 왕의 손자 강양군이 세상과 이별하며 읊조린 매화시. 세종왕자 담양군가. 7. 강양군에게 40세 넘어서 시집온 대원 김씨. 세종대왕의 막내 왕자가 담양군이다. 담양군과 그 후손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세종대왕신문 이목택 담양군 손부의 글입니다. 성종 병오년 중국 출신 궁녀 대원 김씨가 35년 만에 궐 밖으로 방출되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왕손 강양군 이숙이 집으로 데려갔다. 당시 강양군은 종친부 정일품 흑록대부로서 왕명을 받들고 종친부 왕족의 비위를 규찰하고 있었다. 궁녀를 취하면 극형으로 다스렸기에 수개월간 탄핵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성종과 인수대비는 끝내 처벌하라는 비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과연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대원 김씨는 세종 말년 홀로 배를 타고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조사관의 물음에 칠세라고 대답하였다. 또 부친은 중국 재상이라고 하였고 그 선대를 묻자 대답하지 못하였다. 또 여자 어린이가 혼자 배를 타게 된 이유를 물었을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술사가 내가 부모에게 이롭지 않고 외국으로 가면 매우 길하다고 말해준 까닭에 부모가 빈배에 실어 보냈다고 대답하였다. 그야말로 술사가 자수성가하라는 팔자라고 풀이했던 것일까. 당시 배안의 자치통감 294권 한 질과 상하올 한 개와 술통 한 중과 검은고 한 장만 있을 뿐이었다. 배와 함께 국적과 신분을 밝혀줄 만한 물건들이었지만 감나가는 폐물 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표류한 외국인은 우선 구제하여 보호하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대원 김씨는 칠세치고 매우 당차고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설령 부모와 굳게 다짐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보내달라는 울음 터뜨리거나 애원할 만한 나이였다. 당연히 본국에 연락하였을 것이나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성관은 대원 김씨로 칭하게 하고 특별궁녀로 양육하게 명하였다. 과연 술사의 예언대로 외국에 이르고 궁녀가 되었으니 임금의 후궁이 되어 매우 길한 운명이 될 가능성이 열렸으나 세종은 곧바로 승하하고 말았다. 나이는 7세에 불과하나 이미 선왕시대의 궁녀가 된 대원 김씨를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은 후궁으로 드릴 수가 없었다. 대원 김씨는 운명의 변동 없이 거의 35년을 대궐에서 살았다. 그 긴 세월을 어느 정각에서 보냈을까? 어려서는 한글과 중국어를 익히고 자라서는
왕비와 세자빈이나 공주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며 살았을까? 그 무렵 왕실 여성 중 인수대비가 학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부친이 외교관으로 30년 동안 활동하고 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이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었고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인수대비는 부녀자 교육서 내운을 간행하기 위해 중국 고전 등에서 모범이 될 만한 여인의 행적을 출연했다. 역시 학식이 출중한 후궁의 조력이 있었다. 이때 대원 김씨의 조력도 있었을까? 강양군 이숙은 세종왕자 계양군 이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8세의 세조 특명으로 숙부 담양군 이거의 후계자가 되어 위상이 바뀌었다. 아기 때부터 대궐을 드나들며 세조와 성종과 이모 인수대비의 총애를 받았다. 명나라 황실과 닿은 외가는 왕가 못지않은 세도가로 영화가 오래 이어지고 있었다. 일생 따르는 복과 부귀로 뒤덮인 강양군은 당대의 부귀인으로 일컬어졌다. 강양군은 15세를 넘기자마자 안악군수 허준의 여식이며 정종왕자 순평군 이군생의 외손녀인 양어천 씨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양어천 씨를 도가 넘게 구박하여 종친부에서 탄핵을 받은 바 있고 끝내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다만 신분이 낮은 부실이 아들 둘과 딸 셋을 낳았다. 강양군은 세종왕자 담양군 가문의 후계자로서 대를 이을 정실소생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근심거리였다. 아들이 없으면 정실소생 조카를 후계자로 입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형 영원군 이래도 자녀가 없어 막내 아우 불인군 이식이 낳은 두 아들 중 차남인 도안정 이철을 후계자로 세울 예정이었다. 승습은 반드시 왕족이 죽어야 하고 승습할 자가 15세가 넘어야 한다. 장남 회안정 이식은 부친 불인군 대를 이을 예정이었으므로 장차 정실 양천어 씨가 아들을 낳거나 아우 불인군이 아들을 더 낳을 수밖에 없었다. 대원 김씨가 강양군 가문에 들어온 것은 40대 중반이었다. 나이가 10세 적은 강양군과 그 정실 양천어 씨와 먼저 이남 3녀를 낳은 다른 부실과 사이좋게 10년 사는 동안 연달아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다. 선언록을 보면 대원 김씨는 50대 중반 병진년에 막내 아들을 낳았다. 노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나 지금이나 매우 드문 일이기에 두 사람의 10년간 짧은 사랑이 사람들 입에 회자된 것이다. 2년 뒤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이듬해 겨울 강양군은 세상을 떠났다. 동짓달 말 강양군은 병석에서 대원 김씨의 장례식 때 지붕 모퉁이에서 하던 초혼의식을 하염없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신기하게도 대개 섣달에 피는 분매의 한 가지에 매화 한 송이가
때이르게 피어났다. 예부터 매화는 말로 하기 어려운 천시에 꽃이 피워 증엄한다고 하였다. 강양군은 가족의 부축을 받고 기대 앉아 매화를 맞이하고 간신히 시를 읊조렸다. 사위가 받아 적기 시작했다. 사위가 네 구절을 받아 적고 돌아보니 이미 고개 떨구고 절명하였다. 시를 읊조리며 임종하는 것을 옛 선비들은 아름답게 여겼다. 그 시는 당시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다. 강양군은 연산군이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한 무오사와 뒤 세상을 떠났고 인수대비는 갑자사와의 세상을 떠났다. 정실 양천허 씨는 연산군 폭정 아래서 대원 김씨 소생 핏덩이를 포함한 아들, 딸 넷을 잘 키워내고 시집과 장가를 보냈다. 또 대원 김씨 맏아들이 15세가 되고 종친부에서 가문의 승습자로 봉하자 자신의 친정 조카를 그 부인으로 삼아 겹사돈이 되었다. 강양군의 아들들은 양천허 씨에게 효도하여 칭송받고 표창받고 그때부터 담양군 가문은 세상에서 사이좋은 예가로 소문났다. 세종왕자 가문 중 세종의 5세손부터 첫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담양군 가문에선 대원 김씨의 증손자 이성중, 이경중, 이양중, 삼형제 등 증손자 5명이 생원이 되고 이성중 삼형제는 문과 급제하였다. 이들은 대원 김씨가 갑으로 물려준 상하호를 손에 쥐고 육아하였다. 성호사설과 열려실기술에 대원 김씨 증손 중 실명이 실려있는 4명 중 이시중도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하였다. 대원 김씨 후손 중 생원 진사가 100여 명이고 문과 급제자가 25이다. 남인 명문가로 통했다. 그들이 가보인 상하호를 쥐고 빈번하게 육아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이로써 대원 김씨가 외국으로 가면 매우 길하다고 말한 중국 술사의 점사는 결국 들어맞았다고 할 수 있겠다.